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민선국이 최정호 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최 시장은 취임식에서 발로 뛰는 2001번째 공무원이 되겠다며 호남 3대 도시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교통 허브 도시와 미래 첨단 도시, 농생명 도시 조성을 민선국의 3대 비전으로 익산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민선국이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은 시정 방향을 시민주권 도시 군산을 내걸고 자치, 경제, 문화, 정주, 안전 주권 등 5대 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 민선국이 최정호 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최 시장은 발로 뛰는 2001번째 공무원이 되겠다며 호남 3대 도시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교통 허브 도시와 미래 첨단 도시, 농생명 도시 조성을 민선국의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익산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민선국이 최정호 호가 출범했습니다. 최정호 시장은 1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투명하고 상식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실이 아닌 현장을 뛰는 시장, 정부와 국회,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세일즈맨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뽑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익산 발전 위해서 정말 공심으로 꼭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국이 최정호호는 핵심 과제로 교통과 미래 첨단 산업, 농생명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허브 도시 구축, 익산역에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해 철도와 버스,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호남권 교통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미래 첨단 도시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와 AI 스타트업 창업혁신센터를 조성해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농생명 도시 조성도 제시했습니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조기에 추진해 식품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을 연계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현재 구체화된 내용은 없지만 익산의 목소리를 적극 내고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이쪽에 지금 구체화된 건 이제 없고 앞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목소리를 내고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10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맞이한 민선국이 익산시. 익산 대전환을 내세우며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김충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김충영 의원을, 부의장에는 소기령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오선인 김충영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냈으며 자전거를 직접 타고 지역 곳곳을 살피는 자전거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의장은 품격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국이 임기를 시작한 이원택 도지사가 첫 결재로 간부회의 생중계를 지시했습니다. 도는 도민주권 전북 라이브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회의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90분가량 진행되며 도지사와 행정, 경쟁부지사, 실국장, 공기업,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합니다. 또 기존 보고중심 회의에서 토론 중심으로 방식을 바꿔 주요 현안 브리핑과 핵심 의제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감사관을 폐지하고 특별감찰위원회 신설을 추진합니다. 정재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와 채용 등 부패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감찰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특별감찰위원회 규모와 위원 자격, 권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15개 마을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 낭산면 장안마을과 군산 인피면 금산마을 등 도내 15개 마을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17억 원 등 30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노후주택 정비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저소득 가정의 가족여행과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패밀리 드림 패키지를 운영해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40가구에게 가족여행과 가족사진 촬영, 웰컴 키트 등을 제공합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13년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신익산 화물터미널 권준하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또래 동아리 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며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기법과 공감 대화법 등 또래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의 대표 관광명소와 캐릭터를 담은 기념주화가 판매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일부터 솜리 문화금고와 미륵사지 석탑, 익산시 관광 캐릭터 마룡을 담은 기념주화 3종을 판매합니다. 기념주화는 솜리 문화금고 기념주화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은 시정 방향을 시민 주권도시 군산으로 제시하고 5대 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선 9기 군산시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1일 취임식을 갖고 시정 비전을 시민 주권도시 군산으로 제시하며 4년 임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 시장은 시민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자치, 경제, 문화, 정주, 안전주권 등 5대 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시장실 1층 이전과 정책 실명제 도입, 주민자치회 강화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행정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논의하며 성과를 평가하는 실질적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출발점이 되고 시민의 평가가 시정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 생태계 재편을 통한 성장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아리 100산업단지 조성, 현대차 투자 대응 시장 직속 전담 체계 구축,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추진 등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이자 아리100산단의 세계적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구조원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시장 직속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겠습니다. 또 시민에너지연금을 통해 지역 내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미래산업 전략으로는 자율주행과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벨트 조성이 포함되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확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구도심과 고군산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고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주거와 일자리를 잇고 어르신들께는 병원 동행 매니저와 생활 자유 공간을 제공해 든든한 일상을 보장하겠습니다. 인사 운영 방식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국이 김재준 호 경제 제도약과 시민 주권 실현을 중심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서동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의장의 서동수 의원을, 부의장의 송미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전체 24석 가운데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탈표 없이 의장단이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의장은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더 큰 책임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삼성과 SK가 대규모 지방투자 구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피지컬 AI 핵심 플랫폼인 로봇 분야의 양산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마중물로 활용해 AI 로봇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의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북이 정부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최종 선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전국 방산 거점을 연결하는 공급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490억 원을 투입해 전주의 탄소 산업을 기반으로 내열 경량 소재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부품 생산부터 새만금 테스트 베드 실증까지 연계한 방산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역 기업의 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방 첨단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신항의 개항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계획했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아직 개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항 방파제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과 행정안전부 결정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일정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항은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인허가 등 후속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코엑스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공사는 오는 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스마트 수변 도시의 정보 제공과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수변 도시를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라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09 주거 전용 36개 필지와 점포를 겸용한 단독주택 용지 10개 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온비드를 통해 분양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을 담당한 전북대병원 권역 모자 의료센터가 의료진 공백으로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권역 모자 의료센터는 전문의가 4명에서 올해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부족해 충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북대병원과 협의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추가 배치 등 센터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동미나리 주요 자생지에서 멸종위기 식물 보전을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한국가스공사는 어제 군산 은파호수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동민나리 서식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양기관이 지난 3월 체결한 ESG 경영 실천과 생물다양성 보전 업무 협약의 첫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 영향으로 사라져가는 담수 멸종위기 식물의 분포와 서식 환경을 점검하고 보전 보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10가구 가운데 7가구는 악성 미분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군산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356가구로 한 달 전보다 104가구가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후에도 계약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241가구로 전달보다 76가구가 줄었지만 전체 미분양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도내 전체 악성 미분양은 1,24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 광안루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공식 승격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춘향전의 배경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남원 광안루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안루는 400년 전 중건돼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노력이 축적된 건축물이자 조선 관리와 선비의 교류 장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호남 제1루로 불려왔습니다. 또 조선 초 황희 정승의 유배 당시 지어진 광통루에서 기원해 16세기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뒤 지금의 규모로 재건됐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제13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본격 출범했지만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전주시의회는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주만 의원을 의장으로 김동원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자 조국혁신당 5명, 진보당 1명, 무소속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혁신진보시민연대는 민주당의 독주를 규탄하며 의장단 선거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체 36석 가운데 민주당이 2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닥터 헬기를 기존 소형 기종에서 중형 기종으로 교체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중형 닥터 헬기는 기존보다 기내 공간이 넓어 의료진의 처치 공간 확보와 다양한 의료 장비 탑재가 가능합니다. 또 환자를 기내 중앙에 배치할 수 있어 의료진이 양방향에서 동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기존 소형 닥터 헬기는 원광대학교 병원에 배치돼 지난 10년간 중증 응급 환자 1,625명을 이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 사랑 상품권과 교통카드 등 교통비를 지원하고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도 포함했습니다. 지원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89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군산대학교와 호원대학교가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4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두 대학은 이달부터 2032년 2월까지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과 정부 일반재정 지원사업 참여 자격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기관 평가 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교육 여건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군산 맘꽃광장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프로젝트 인증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맘꽃광장은 전국 최초의 아동권리 광장으로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맘꽃광장은 수송 근린공원에 조성된 아동권리 체험 공간으로 자아현실 거울과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양레저 복합단지 오션팔레트가 오는 3일 임시 개장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옥도면에 위치한 오션팔레트에서는 인공파도풀과 서핑장, 캠핑장과 해양체험장 등 다양한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는 임시 개장 기간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용 요금과 예약 방법은 오션팔레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취업 지원에 나섭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로움 외국인재 정주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응 프로그램과 생활 서비스 지원, 취업 연계형 교육과정 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광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29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익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단에 따르면 어라운드 트립 미식 투어를 오는 10일과 11일, 24일, 25일 4차례 진행합니다. 투어에서는 익산역과 지역 노포 탐방, 전통시장 먹거리, 원석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신청은 익산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9일 시청에서 개최하는 정책 토론 우리들의 군산에 참여할 시민 토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마련된 우리들의 군산은 시민과 함께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중심 소통의 장으로 1부 인구 인식 개선 특강, 2부 시민정책 발굴 대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6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